한겨울을 이기고 언 땅에서 맨 먼저 꽃을 피우는 봄의 전령사. 예부터 우리 선조들이 꽃 중에 최고로 여겼다는 매화는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우리네 삶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해왔습니다. 선조들의 오랜 숨결과 전통이 깃든 매화. 이 매화의 가치를 되새기며 전통공예에 혼을 담아내고 있는 예술가가 있는데요. 옛날의 방식 그대로 선인들의 삶과 정신을 담아 격조 있는 예술품으로 재현해내는 윤회매를 만드는 다음 김창덕 선생을 소개합니다. 우리 고유의 멋이 고스란히 간직된 100년이 넘은 아름다운 한옥. 이 예술엄 가득한 집에서 전통을 살리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윤회매인데요. 조선시대 선비 이동무 선생이 봄에 피지만 금방 지는 매화가 아쉬워 오래도록 봄을 간직하고자 밀랍으로 만들었다는 인조매화 윤회매. 다음 김창덕 선생은 생화보다 더 생화 같은 윤회매를 선인들이 쓰던 옛날 방식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지극한 공력을 그 윤회매 그 잎새 하나하나, 그 다음에 윤회매를 담는 그 등걸 하나하나, 또 담아주는 큰 그릇인 그 도자의 아름다움, 이런 통일적 어떤 그 아름다움 앞에서 감동이 있고요. 선인들, 고인에 대한 지극정성의 그 갸륵한 마음, 어떤 사무침 같은 거, 그런 것을 이렇게 그리움의 윤회매로 피워내는다. 그래서 정말 감동을 느낍니다. 이동무 선생께서 제 마음에는 떠나 있지 않고요. 그분의 글에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문헌 보고 윤회매를 보고 재현을 한 것인데요. 예쁜들이 어떤 정신을 내 삶에 놓치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어떤 정신이나 그분들이 어떤 사상이나 그 문예적으로 뛰어났던 그분들의 어떤 모습들을 이 시간에 같은 풍류로서 호흡할 수 있는 거죠. 이동무 선생이라는 어떤 그렇게 고결하게 격 있게 사셨던 분들의 어떤 삶들도 우리 모습처럼 이렇게 닮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꿈을 꾸는 거죠. 윤회매를 피는 이유도 되는 거죠. 다음 선생은 윤회매를 전시해 놓은 사랑채 한 켠에 조촐한 다시를 꾸며 놓았습니다. 오랜 지인들과 함께 고풍스런 차문화를 즐기기 위해서인데요. 그는 이곳에서 찻잎을 우려가며 찻잔의 정성을 음미하고 정다운 담소도 나누면서 윤회매를 감상하곤 합니다. 마치 옛 선비들이 그윽한 차의 맛과 향에 취해 자연을 은유하는 즉흥시를 읊조리거나 서로의 지식을 나누던 그때처럼 말이죠. 14살 이른 나이에 차를 배웠다는 그는 오랜 세월 차와 함께하면서 다도를 즐기는 선인들의 풍류에 매료됐고 자연스럽게 윤회매를 만났습니다. 차문화의 격과 어울릴 수 있는 윤회매의 멋스러움을 알고는 반할 수밖에 없었죠. 찻자리에 다활한 어떤 모습이 실제 매화 크기고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꽃 비해서 훨씬 매화가 그 일품의 격으로서 찻자리에는 가장 잘 어울리고, 또 다인들이 이제 매화 피는 시기에 청매를 꽃을 실제 생화를 찻잔에다 띄우거든요. 그 향기와 암향이라 해서 화려하진 않지만 그 아름다움이 숨어져 있다는 거죠. 향기도 그러고 그 꽃 모양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찻자리는 가장 격 있는 의미로 이제 와닿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죠. 그 하얀 꽃의 어떤 의미는 그 자연에 벗어나지 않고 은유자적하는 자연에 회귀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떤 의미가 하얀 꽃에 벼슬에 관여하지 않고 맑은 투명한 삶처럼 닮아가고자 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조선 선비들의 어떤 그 차의 근본적 자연을 닮은 모습과 또 윤회매라는 어떤 모습이 좋아하긴 하지만 그 매화가 근본 갖고 있는 어떤 일품의 격으로서 조선 선비들의 정신성에 대한 것을 꽃의 매화에 담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닮아 있다고 보죠. 윤회매의 주재료인 밀랍은 온도에 무척 민감합니다. 그래서 밀랍으로 만든 윤회매는 서늘한 곳에 두면 바스라지기 때문에
항상 적당한 온기가 있어야 하죠. 불도 잘 붙고 연기가 적은 참나무 장작은 지난 가을 선생이 직접 산에서 구해온 건데요. 방안을 데우는 일쯤이야 좀 더 편한 방법을 써도 되련만 굳이 고단하고 힘든 옛날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유네메의 주재료인 밀랍을 녹이는 불도 질화로의 참숯을 사용하는데요. 조선시대 때 만들었던 그 방식 그대로를 지켜가며 유네메뿐 아니라 유네메를 만든 선인의 정신까지 오롯이 되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공덕이 아닌가 싶어요. 그 수행자로서 오랜 세월 자기 자신을, 그 다음에 삶도 참 티 없이 갖고 오는 그 수행자의 고결한 어떤 삶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어나오는 수행하는 모습의 또 다른 면모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아마 다음 세임이 윤회매에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윤회매를 오늘에 맞게 이렇게 복원하시고 일반 대중에게 널리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수행 공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매화가지 꼽힐 때 실제 매화를 여러 형태로 이제 꼽히는 시기에 따라서도 감상을 이덕무 선생께서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이걸 창제하신 어떤 모습이 주어지셨겠죠. 근데 그분의 어떤 모습에서 바라봤던 어떤 모습이 현재는 이제 흉내긴 하겠지만 그 정신은 제가 그 닮아가고자 하는 어떤 모습이 이제 함축된 단어라고 보는데 그래도 272년이라는 어떤 시간이 이제 흘렀는데요. 옛것에 현대화하는 작업도 분명히 우리가 깊어지는 어떤 고민에 따라서는 이 시간에 분명히 호흡도 가능하다는 거죠. 매화를 피면서도 유네매를 피면서도 그랬겠지만 그분의 정신을 닮아가고자 하는 어떤 모습에서는 아직은 이제 제가 멀었다고 보죠. 유네매는 꽃잎을 만드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꽃잎 틀로 뜨거운 밀랍을 떠서 곧바로 찬물에 담그기를 반복하는데 빨리 굳는 밀랍의 특성 탓에 손놀림이 더디면 꽃잎이 두꺼워지고 너무 빠르면 바스라지기 때문이죠. 손을 가뿐하게 규칙적으로 놀리는 게 무척 중요한데요. 유네매를 전수해주는 스승 하나 없이 오로지 문헌에 기록된 내용들만 의지하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유네매에 몰두한 13년의 세월. 어느덧 능숙하게 유네매 작품을 만들게 된 그는 실제 매화처럼 곱고 아름답게 그리고 선인의 그것처럼 정성과 혼을 담아 유네매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홀로 자그마한 방 안에서 온 신경을 손가락 끝에 모아 유네매 작업에 몰두하는 다음 선생. 옛 방식 그대로를 지켜가며 정성껏 작업하는 그의 손에서 선조들의 기품 있는 삶과 정신이 고아한 현대 예술품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기질, 그리고 그의 정신, 그리고 그의 삶,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울려져서 이 시대의 어떤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술적인 것을 많이 창안해낸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어떤 자기만의 어떤 예술의 세계를 꿈꾸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제 그의 작품이 어떻게 변할지 이제 우리 그 같은 작가들끼리는 궁금만 하고, 또 아마 대단한 어떤 향기가 있는 우리 조선 냄새가 나면서 그 새로운 현대적인 그런 거에 접목된 그런 작품들이 나올 것 같아요. 매화 자체들이 다 그렇지만 암향이라 해서 이렇게 향이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안쪽으로 아름다움이라는 건 숨어 있듯이 향도 이렇게 안으로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도 깊어지면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뭔가 완성이 된다는 것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매화라는 어떤 시각적 모습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청장관 선생께서 첫 유네매를 피웠던 그런 마음에 대한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분이
한 채 피는 지는 어떤 매화의 안타까움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조화인 밀랍으로 만드는 유네메라 이름하신 것도 우리 삶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는 어떤 의미도 유네메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화려한 꽃 이면에 우리 삶도 한번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중함이라면 하나하나씩 피는 매화도 제가 여러 과정이 있지만 많은 시간도 걸리지만 어느 하나 소홀하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꽃이 밀랍을 만들고 그 밀랍으로 다시 꽃을 만드는 모양새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윤회매. 다음 선생은 이 윤회매를 통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요. 옛 선비들이 찻자리에 윤회매를 놓고 감상하며 다도를 즐겼던 것처럼 우리네 삶도 자연을 벗삼은 느긋한 삶이 되길 바라고요. 격조 있는 우리 조상들의 문화예술을 되살리고 소중히 가꿔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차를 배우면서 다도를 즐기게 되었고 그것에서 만난 윤회매에 매료되었다는 다음 선생. 어느덧 차와 윤회매는 그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가 늘상 곁에 두는 고유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벗이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차를 만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명상음악이든 클래식이든 잘 선택하면 좋은 벗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거, 또 윤회매 만드는 거. 근데 이제 말을 떠나서 벗이 될 수 있는 거죠, 평생. 근데 제가 윤회매를 많이 꽃을 피고 전시하고 또 다른 공연에 어떤 다양하게 만나서 윤회매를 부각하는 건 청장관 선생에 대한 인물에 대한 부각일 수 있죠. 그리고 이국만리에 있는 청장관 전서가 돌아오는 게 이제 제 소원입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찻자리의 격으로서 우리가 일품의 격이라는 어떤 조선 선비들이 추구했던 정신성에 대한 것들이 이 윤회매라는 모습에 함축되어 있다면 우리가 다시 문화라는 어떤 한가함으로 찾아질 수 있는 우리 삶에 대한 깊이라면 이 윤회매를 우리가 관심 갖고 또 거기에 더불어 차라는 어떤 모습에 자기 스스로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차의 문화들이 더 발전이 된다면 우리 문화라는 것도 이제 훨씬 더 향기로운 삶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매화의 영상에 빛과 어우러진 윤회매 그림자를 아름답게 표현한 그림자놀이. 2010 광주 비엔날레에서 선보이기도 했던 이 공연은 선생이 직접 기획하고 만든 공연입니다. 현대음악을 접목한 퍼포먼스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시도를 꿈꾸는 다음 선생은 윤회매가 대중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고요.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청장관 전서라는 책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 책은 윤회매의 작업 과정이 세세하게 기록된 옛 문헌인데요. 우리가 배워야 할 이덕무 선생의 숭고한 정신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현재 미국의 한 대학에서 보관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꼭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죠. 선생은 이 책을 찾아오기 위해 미국의 대학을 찾아가 직접 공연을 하며 그들에게 책의 의미를 전달하고 반환해야 하는 이유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윤회매는 선인들의 기품 있는 정신이자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지조이기 때문입니다. 일품의 격으로 있는 매화를 닮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만 있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아름다운 모양과 향기가 있듯이 우리 삶도 자기만의 어떤 연출이 다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옛분들은 오히려 삶이 더 훨씬 환경적인 건 힘들었을 건데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우리 삶의 질은 높아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가함으로 쉬지 않으면 템포를 늦추지 않고 호흡을 가다들이지 않으면 찾아질 수 없다는 거죠. 문화라는 것도. 그래서 윤회매라는 것은 더 훨씬 많은 꽃으로 피어지고 그 이덕무 선생, 청장관 선생이 첫 창제했던 그런 모습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오는 것이 이제 제 궁극적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회매. 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우리의 예술 작품이 잊혀져가는 현실에서 다음 선생은 윤회매를 지켜내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정성과 혼을 담아 윤회매를 만들고 그 윤회매를 활용한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선보이며 잊혀진 우리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겠죠. 18세기 선인들의 정신이 담긴 차문화와 멋스러운 윤회매의 정서가 200여 년 만에 다음 선생을 통해 우리 곁으로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